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9월 16일 추석 명절 전에 펼쳐지는 일요경마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배당 승부사 강 팀장과 새벽조개 지킴이 강백호가 함께 풀어보는 그냥 왔다 왔어 방송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2017년도 추석 전에는 무지하게 터졌습니다. 그렇겠죠. 배당도 많이 나왔고요. 예, 예. 자, 이번 주도 강 팀장님께서는 내용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셨죠? 예, 많이 했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배당 쪽으로 노리시죠? 예, 아무래도 이제 추석 휴장 전이다 보니까 각 마방마다 총력전을 펼칠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 아래 육방으로,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에 찬바람도 불고 천고마비의 계절이거든요. 또 환절기다 보니까 컨디션 변화가 심한 마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인기 마필보다는 복병마의 선정 가능성, 그리고 또 이변 가능성, 배당 가능성이 높은 하루라는 점에서 일요경마는 철저히 한번 배당으로 노림수를 두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또 그렇게 과격한 표현을 안 쓰겠습니다. 다른 방송이라든지 다른 예상가들은 추석 쇼돌이 하겠다, 아주 그냥 싹쓸이 하겠다. 무슨 빗자루 들고 싹쓸이야? 청소부야? 싹쓸이 하게? 무조건 순리에 맞게 경주를 풀어가다 보면 또 적중도 나와주고 또 배당도 맞추는 겁니다. 억지 춘향으로 억지로 맞추려고 하다 보면 어긋나는 게 경마기 때문에 자, 순리에 맞게 또 저희는 준비한 대로 내용과 새벽 훈련을 바탕으로 한번 일요경마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요경마 강 팀장이 준비한 현장 승부처 6경주와 10경주, 자 6경주, 10경주가 현장 승부처가 되겠고요. 강백호는 토요경마에 이어서 3경주, 8경주 현장 승부처로 공략을 하는 만큼 잘 참고하셨다가 좋은 결과 만들어 보시길 바라면서 9월 16일 강 팀장과 강백호가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1경주부터 바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일요경마 1경주 1000m 국산 6등급 경주 결정력이 좀 부족한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 현장에서는 1번, 3번, 6번 우선적으로 인기도에 조금 잡힐 마필들이고, 자, 그 가운데 안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이 조금은 좀 유리한데, 자, 이번 경주는 6번 스트롱펄처 직전에 의외로 선행을 나갔습니다. 예, 예. 자, 이번에도 또 선행 찬스를 맞이했고 일단 스피드가 좋으니까요. 예. 한 바퀴 선행 승부를 이끌 수 있고, 자 직선에서 조금 내측으로 기대는 모습은 남아 있어요. 아직 어린 마필이라 그렇고요. 힘이 덜 차서 그런 거니까 일단 테스타마타 자마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은 굉장히 높죠. 거기에 또 유승환 기수가 침착하고 힘한배 능한 기수고 중경 기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고, 마체가 얇은 것 때문에 약간 위험 요소는 있습니다만 그 점을 스피드로 커버할 수 있다는 점, 또 편성을 잘 맞고 주로 상태가 가볍잖아요. 선행감은 유리합니다. 단거리니까 6번 스트롱 펄처 연투 기대치 높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 4번 내 길의 빛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김태훈 기수가 직접 이번 주에 조교를 했는데 이게 약간 다리 질병으로 인해서 데뷔전이 좀 늦어진 마필인데요. 준비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병업훈련도 그린 사람과 병업훈련 시 걸음은 좋고요. 자, 어차피 3번 헤이드리머 같은 경우는 직전에 깝대기를 베끼고 이번엔 제구엔 병력도 있기 때문에 2차노입니다. 요거는 절대로 센 말이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4번 내 길의 빛이라는 마필을 한번 추천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5번 다이아펀치 부담 중량 무려 4kg입니다. 직전 경주 출발이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승선 200m까지는 조금 끝걸음이 무뎌졌는데 박상우 기수의 56kg와 문성혁 기수의 52kg 차이가 많죠. 자, 이 마필도 일단 발이 빠르고 앞선 전개가 가능한 5번 다이아펀치까지 한번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1번 헌터호크 같은 경우는 사실 직전에 어부지리성은 좀 있지 않았겠느냐. 많은 인기를 모을 겁니다. 왜? 기록적인 경마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에도 훈련 상태는 그렇게 썩 베스트 컨디션은 보이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가 한번 노려보고 싶은 마표는 12번 속보홍주 18번 뛰면서 단 한 번의 2착입니다. 그것도 7월 22일 날. 또 직전에 한번 될 줄 알고 현장에서 노렸더니 웬걸 뒤에서 광팔고 자빠졌습니다. 자, 요번에 그러자 부민호 기수 뒤로 제껴놓고 관리사가 훈련 강도를 끌어올렸는데, 자, 이 마필은 항상 끝번호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게이트에 들어가거든요. 다른 놈들은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 시간에 얘는 마지막에 들어가서 문짝 열리자마자 외곽에서, 이 놈도 발이 빠른 마필이거든요. 앞선 장악하면 실전 경험
18번이나 뛰었습니다. 아끼겠습니까? 15주에도 싼금 없는데. 자, 저희 방송 12번 놓고 4번, 5번, 6번입니다. 자, 1경주부터 저 배당 쩔쩔 내지 마시고 빨갱이 배당 거기다 얼마 사실 겁니까? 12번 놓고 한번 후차권 마표 공략해 보시길 바라면서 2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2경주 1000m 국산 5등급 경주고요. 이번 경주는 안쪽에 1번 아름다운 천사, 4번 비욘드 오버, 7번 백투백. 뭐 나름 마필들 뭐 고만고만하게 인기를 모으는데 1번 아름다운 천사 마명이 멋집니다. 예. 자, 부담 중에 늘어난 게 좀 흠인데 그렇죠. 어떨까요? 이 마체가 조금 얇습니다. 440kg짜리 앞말이다 보니까. 그런데 단거리 1000m에 직전 경주 5등급 첫 도전. 사실 대다수 전문가나 많은 예상지에서 그렇게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도전마 정도, 복병마 정도로만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멋진 끈기력으로 막판 채찍발을 살려내서 코차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목차의 우승을. 물론 앞말들 경기였기 때문에 높은 평가를 하기에는 조금 그때 당시 상황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본 게이트의 2점과 이 정도 기록이라면 제가 봤을 때 아낄 이유는 없다는 거죠. 최선 다할 마필이기 때문에 강력한 축은 아니더라도 도전마로서의 역할은 충실히 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4번 비욘드 오버라는 마필 매니피 혈통인데요. 마체가 좀 얇은 마필입니다. 이 두 번을 뛰면서 모두 2차. 요번에 방춘식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직전에 12번 게이트에서도 게이트 이탈력과 중속을 발휘하면서 뭐 체구는 적지만은 좀 근성을 갖추지 않았겠느냐라고 보여지는 마필이고요. 7번 백투백. 직전에는 좀 공백을 갖고 나와서 제대로 말머리를 못했고 이것도 매니피 혈통인데 출전 주기가 정상으로 돌아온 속에서 김영근 기수가 연일 뭐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병합훈련을 했는데 국산 4등급 장산제국한테도 밀리지 않는 걸음이라면 레이스는 상당히 빠릅니다. 하지만 경주거리를 줄여나온 만큼 1000m에서 한번 최선을 다해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여기 9번 리빙스톤이라는 마필이 있는데요. 이 마필은 사실 다리가 좀 약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매번 조교 강도를 좀 낮춰서 하는 마필이었는데 직전에 5등급 승급 전에 훈련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앞에도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10번 게이트에서. 자, 이번에는 김전준 기수가 조교 강도를 대폭 끌어올리면서 좀 더 훈련으로 보강을 하고 나왔는데요. 아마도 현장에서는 인기를 모으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평균적으로 1분 1초대의 걸음을 지니고 있는 마필은 바로 9번 리빙스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훈련 강도를 대폭 끌어올린 9번 리빙스턴까지 노린다. 하지만 훈련 상태 좋고 1번 문짝에 김태훈 기수가 기승한 1번 아름다운 천사를 중심에 놓고 4번 비욘드 오버, 7번 백투백, 9번 리빙스턴을 한번 공략해 보시길 바라면서 3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3경주 1300m 국산 6등급 앞말 한정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무조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3경주 미리 10분 전에 강백호의 현장 속보 들으셔야 됩니다. 왜?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기 때문에. 자, 누가 와도 할 말이 없는데 이번에는 승부조교를 한 마필이 있는데요. 숨어있는 마필입니다. 설마 그게 되겠어?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대가리 칩니다. 쌍승식까지 노리면 아주 9999. 쌍승식은 조금 그래도 만약에 복승식이라도 넉넉한 마권 사먹기 좋은 배당으로 때립니다. 자, 1번부터 11번까지 제가 설명하라고 그러면 조교, 능력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현장에서 강백호가 마감 10분 전 굵고 짧은 2분 30초에 현장 속보를 통해서 깔끔하게 적중으로 만들어내는 3경주 1300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4경주 1300m 국산 6등급 2세마 총 11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직전에 개발을 보였던 9번 비평을 비롯해서 11번 도끼블레이더, 안쪽 게이트 2번 룰브레이커까지 인기마 3마리가 조금 더 팔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안쪽에 1번 블루파이어라든지 8번 업라이트는 약간의 어부지리성이라고 보여지는데, 자, 우선적으로 9번 비평 직전에 눈에 쓰기 수 말 타는 거 보셨죠? 왜 포기를 하고 지랄이냐고. 네? 이 눈에 쓰기 수가 직선에서 꼭 200m 자신이 없으면 안 밀더라고요. 네, 졌다고 생각이 되면 포기를 하니까. 근데 이번에 좀 어떻게 탈까요? 일단은 이번에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무엇보다 이번에 이제 마지막 찬스입니다. 2세마 3번의 도전 기회를 주는 1착 상금 3,420만 원을 획득하기 위해 마지막 찬스이기 때문에 또 마방에서 그만큼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또 거기에 거리적으로 1300m 전형적인 뚝심형 컬러즈 프라잉의 자마로서 고가의 마필 8천만 원짜리. 정말로 자세도 좋고 뚝심도 있어요. 아직 어린 마필이기 때문에 뭐 투지만 갖고 레이스를 풀어가야 된다는 단점은 있는데 이번에는 힘이 분명히 차 있기 때문에 출발만 순조롭게 끝까지 한번 강한 날머리만 펼쳐준다면 막판 한 발 충분히 쓸 수 있는 마필 9번 비평은 이번엔 좀 세게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쪽에 2번 룰 브레이커 직전에 훈련 상태 좋더니 또 안토니오가 10번에서 외곽을 돌아서 밀고 올라왔고, 자 이번에도 나름 뭐 다나카 기수와 황순도 기수, 황순도 기수는 완전히 먼저 이제는 조교 전담 기수로 돌아갔는데 이번에도 뭐 훈련 상태는 이상은 없고, 자 이번 경주 8번 업나이트는 훈련 상태는 많이 좋습니다. 이 마필도. 자 그런데 약간은 좀 짧은 느낌이다. 훈련 상태는 상당히 좋은데 뭐 3복승식 정도의 마필이지 복승식으로 이렇게 한 번 때리기에는 조금 불안한 마필이기 때문에 뭐 3착 정도 내지 4착 정도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고, 사실은 11번 도끼 블레이드를 노려야 되는 마필입니다. 왜냐면은 이 마필이 원래는 5월 달에 후두연 병력이 있어가지고 6월 달에 주행조 검사를 받고 8월 달에 데뷔전을 나서는 마필. 그 시간을 좀 오래 두고 나온 마필입니다. 체격 조건이 좋은 오피서 자마인데 이번에도 병화훈련을 용근이가 소빈형, 하늘의 스타 다 뭐 열심히 했는데 약간의 호흡은 거친 듯 하지만은 오히려 1300이 저는 더 유리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직전에도 외선을 돌아서 올라오는 끝걸음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1300 늘어난 거리가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만큼, 자 저희 방송 11번 넣고, 자 9번 비평에 한 방으로 한번 때려놓고, 뭐 2번 8번은 복승 3복승까지 때린다면 빠져나갈 구멍은 없지 않겠냐,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4경주 그래도 누네스보다는 용근이가 더 열심히 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5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5경주 1300 국산 5등급 경주가 되겠고요. 이번 경주는 인기마 접전 안쪽에 4번 구름왕자, 7번 능력시대, 8번 명진맨까지 인기를 나눠 가지겠고, 뭐 외곽에 있는 12번 여우리도 가능성은 있는데 4번 구름왕자 이번 경주는 뭐 누네스 기수 직전에 선행 나서를 그대로 벌리던데, 예. 이번에 누네스 기수가 또 원정 훈련을 나서면서 했습니다. 예. 자 어떨까요? 올드 패션도 자마죠. 예. 또 차세대 기대주고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신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더욱 믿음 가는 경제 중심 세력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요 마필은 스피드와 지구력을 모두 겸비했어요. 거기에 거리적으로 1300m지만 직전 경주 2세마 1300에서 1분 21초 9라는 아주 좋은 기록을, 또 초반 랍타임이 13초 4예요. 굉장히 빠른 스타트 능력과 스피드를 과시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무혈입성 한 바퀴 승부 시원하게 뽑아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7번 능력시대, 참나 이거 이 마필 능력시대 이 왜 못 뛰는지 모르겠습니다. 훈련 때 보면은 아주 뭐 거의 1등 말처럼 아주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직전 패배를 위해서 또 요번에 조한별 기수로 기승교체를 했는데, 직전에도 이혁 기수가 현장에서 많은 인기를 모았죠. 자 직전에 방송에서도 추천을 드렸던 마필인데 좀 최근에 뛴 걸음을 본다라면 결정력이 좀 부족하지만 1300m 직전에 좀 너무 오버 페이스를 초반부터 하지 않았느냐. 결승선 200m였는데 이번에는 4번 구름왕자가 있기 때문에 곱게 2선 전개로 레이스를 펼쳐나간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고, 자 8번 명진맨이 공백이 있지만은 또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직전 경주에는 현장에서 체중이 12kg가 빠져나왔지만은 이번에도 나름 뭐 용근이가 아주 열심히 훈련을 했고, 직전 정도의 걸음이라면 또 다시 한번 충분히 포위평 마필답게 주폭도 체구는 적지만 잘 나와주고 있고요. 자 12번 게이트는 여우리가 문제입니다. 이 마필이 실전 좀 기복을 보이고 우라성이 있는데, 자 외곽에서 레이스는 또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번 7번이 선행을 나간다면 8번 명진맨보다도 더 발이 빠른 마필이 바로 12번 여우리거든요. 이 33조는 제가 뭐 33조 조교사가 보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 좀 능그랭이 같아. 예? 팔리면 안 가고 안 팔리면 가고. 참 희한해. 말도 많으면서. 그런데 1등급 말이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33조. 말은 정말 많습니다. 그놈의 집구석은. 근데 이 12번 여우리 요거 조금 약하게 팔리면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비드 기수. 뭐 또 소련 말로 가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알아듣지는 못하는 한국말로.
열심히 타는 겁니다. 자 12번 여우리까지 노리면서 자 4번은 눈에스 기수가 실수만 하지 않으면 오지 않겠냐. 7번 구름왕자 한 방 때려놓고 8번 명진맹과 자 12번 여우리까지 한번 분산 배팅 공략하시면서 자 6경기로 넘어갑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또 저 비속어도 쓰고 또 뭐 이렇게 조금 그 18짜리 같은 거 이렇게 써도 이해하십시오. 뭐 어떤 데 뚜껑이 열려서 그러는 거니까. 그렇다고 뭐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러겠습니까? 맞건서고 죽으니까 그렇지 제가. 자 6경주 1700 강 팀장께서 준비한 일요경마 자신 있게 준비하는 특급 승부처 현장 승부처입니다. 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경주는요. 의도적으로 1700에 맞춰서 맞춤형 관리를 하고 나온 마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노려야 되고요. 배당도 끝내줍니다. 저 역시 한번 여기서 강하게 승부수를 던질 예정이 있으니까요. 우리 이제 시원하게 한 배 타서 시원하게 응원하고 시원하게 환급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했고요. 거두절미하고 반드시 적중의 기쁨을 안겨드려야 된다는 그 사명감 하나로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응원 또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6경주 강 팀장께서 1700 한번 배당을 노리는 경주인 만큼 꼭 동참하셔서 멋진 적중까지 연결시켜 보시길 바라면서 7경주로 갑니다. 자 7경주 1700m 국산 4등급 경주가 되겠고요. 안쪽에 1번 스피드 청룡, 3번 강서 으뜸, 자 외곽에 8번 댄싱 블레이즈까지 인기를 나눠 가지는 경주인데 3번 강서 으뜸이 의외로 한센 자마치고 중장거리를 잘 뛰고 있습니다. 예, 뚝심이 좋죠. 유난히 예, 대부분 한센 자마들이 1400, 뭐 중거리까지도 그렇죠. 뛰는 마필들이 있는데 유독 3번 강서 으뜸 부담 중에 늘었어도 빅토르 열심히 돌리던데. 아유 이거 와야죠. 뭐 여기서는 그래도 인정을 해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요? 와야죠. 이 정도 편성에서도 못 오면 사실 좀 그렇습니다. 이제 부담장이 높고 빅토르 기수가 너무 마피를 좀 힘으로만 타요. 곱게 타면 참 좋으련만 하는 그런 아쉬움. 너무 선진국형 기승술을 한국형 기승술에 접목을 좀 하면 좋을 텐데 무조건 그렇게 힘으로만 타는 그런 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3번 강서 때문에 우리 강현님이 서두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뚝심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으로 밀어붙였어도 충분히 그 힘을 다 받아낼 수 있는 마필이니까 보폭감도 넓고요. 이번 경주 연승도전 다시 한번 강한 의지를 보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머지 마필 중에서 1번 게이트는 스피드 청룡이라는 마필이 문제의 마필입니다. 이게 깜빡이 막권인데 1번, 3번, 3번, 1번. 자, 이 마필은 모래에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지니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7월 29일 날 방춘식 기수가 쏴먹을 때 그때 모래를 맞지 않고 선행을 가는 바람에 뛰었는데 이번에 1번 게이트에서 안쪽에 발 빠른 마필이 2번 재롱이인데 재롱이도 직전 경주는 정정희 기수가 흔히 말해서 33조입니다. 이거 안 팔렸습니다. 그때 그러고 쐈거든요. 근데 이번에 부담 중량 4kg 요것도 못 믿는 말이죠. 그래서 자 1번 스피드 청룡이 마음만 먹으면 앞장을 깔 것 같은데 약간 내측이 오히려 좀 불안하다라고 좀 보여지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1800, 1700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고 8번 댄싱 블레이더 8주의 공백이 있습니다. 눈에스 기수인데 이게 조금 그 병합훈련을 하는데 왠지 모르게 조금 밀리는 걸음입니다. 하이구만한테도 좀 밀리고 뭔가 모르게 공백기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은 훈련으로는 최상의 걸음은 아니다. 공백이 있어서. 자 오히려 11번 엘리트 퀸이라는 마필은 다비드 기수가 훈련을 했는데 뭐 또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훈련을 합니다. 다비드 기수는 또 그러면서 내주로 길게 했는데 최근에 15조에서 상금이 없기 때문에 요 마필도 외선에서 곱게 참고 타면은 뒷심 여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거든요. 제롱이는 직전에 52kg였고 엘리트 퀸은 52. 얘는 부담 중량 늘었는데 얘는 안 팔려. 열하나는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4kg 늘어난 놈은 팔리고. 자 그래서 11번 엘리트 퀸. 자 12번 미르파크. 요거 직전 승급 전에 박으른 기수가 초반에 힘쓰다가 약간 뒤로 뺐는데 요번 경주를 대비해서 역대치상 상위군 마필과 병합 훈련도 했고 뭐 나름 외선에서 곱게 따라오는 전개라면 12번 미르파크도 액톤파크의 자마기 때문에 아낄 이유는 없지 않겠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사실 3번을 넣고 1번, 2번, 8번 이렇게 때려서는 다 빨갱이만 때리는 경주입니다. 그렇지만 3번 강서 으뜸을 놓고 1번 스피드 청룡에다 한번 때려놓고 나머지 마필 뭐 11번 미르파크라든지 12번 뭐 이런 식으로도 공략을 한다라면 조금은 환수율이 높게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2번 재룡이 들어오면 강백호는 욕 뒤지게 얻어먹는 거고 자 3번을 놓고 1번에 한번 공략을 해보시길 바라겠고 11번 12번까지 분산 배팅 추천드리면서 8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8경주 강백호의 현장 승부처입니다. 자 1700m고요. 안쪽에 1번 황금비상 4번 남촌 아티스트 3번 롱웨이 10번 로드킹까지 자 하지만 이번 경주는 인기권 마필들의 접전 구도이기 때문에 자 제가 놓고 때리는 마필이 조금 인기도에 밀릴 겁니다. 자 직전에 못 뛰었다고 얕잡아 보는 마필이 하나가 있는데 자 이번 경주는 쌍승식으로 때립니다. 복승식 쌍승식까지 때리는데 자 그동안에는 직전 경주에는 좀 고전을 했는데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는 뭐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걸음이 완전히 살아났고 또 상당히 주폭이 좋은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자 그래서 뭐 앞에 꼭 안 가더라도 따라가도 되고 추입도 되고 마음만 먹으면 앞장도 까는 말 한 마리 준비를 해놓은 만큼 강백호가 현장에서 한번 막관 3억기 짭짤한 배당으로 빨갱이 저 배당은 아닙니다. 자 이번 경주 쌍승식까지 때린다면 먹을 게 많은 8경주 현장 승부처 떡값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9경주 이류경마의 하이라이트 경주인 경기도 지사배 대상경주 부산의 3마리 3번 블루플래그 5번 교학상장 7번 영천더비 직전 오크스 대상경주에서 부산에서 펼쳐진 경주에서 같이 뛰었던 마필들이 다시 붙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 3번 블루플래그 상당히 걸음이 좋거든요. 예. 요게 지금 누구야? 예. 인권이가 조교를 그렇죠. 했는데 5번 교학상장이랑 목요일날 마무리 조교를 하는데 상당히 뒷직선까지 뭐 널널하게 나가는데 어떨까요? 그렇죠. 3번 블루플래그는 다 아시다시피 경부대로 동생입니다. 예. 그렇죠. 또 최고의 마필이고요. 무엇보다 스피드와 지구력을 겸비한 마필입니다. 직전 영주 경지력을 한번 살펴볼까요? 물론 편성이 약하긴 했습니다만 선행가고 시종 직선에서 뒤돌아보면서 왔어요.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뒤돌아보는 게 얼마나 여유가 많으면 뒤를 돌아보고 오겠습니까? 그때 당시 기록 1분 55초입니다. 1700 기록이 아닌 1800 기록이에요. 물론 이제 부산 경마장 바바가 조금 가벼운 건 있겠지만 자 이번 경주 선행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겠죠. 안쪽에 1번 니케스트르트라는 발빠른 마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3번 블루플래그는 선행이 아닙니다. 선입도 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보폭감이 워낙에 좋고 파괴력이 좋기 때문에 이번에만큼은 믿고 노려도 될 만큼 기대치가 가장 높은 마필이라는 점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3번 블루플래그는 제가 새벽훈련 시 걸음을 놓고 봐서는 그냥 왔다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걸음이 좋습니다. 자, 5번 교학상장 역시도 직전 경주에 외곽을 돌면서 사실 스페셜 스톤한테는 졌는데 걸음은 나쁘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2호식 기수 지난주에 백승을 했죠. 자, 백승 고지를 찍어낸 5번 교학상장도 부산 마필. 자, 6번 스페셜 스톤이 직전 경주에는 곱게 2선 전개 내측의 최적 전개를 펼쳤는데 이번 경주는 3번, 5번, 8, 7번, 1번 다 앞에 가고 얘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전개에서 추임력을 끌어내야 되는데 직전처럼 아주 최적 전개는 좀 불리해졌다. 직전은 1번 게이트였기 때문에 그만큼 전개가 나왔지만 또 직전에 뛴 걸음은 장난이 아니죠. 55초 1이면 자 6번 스페셜 스톤 자 7번 영천더비도 자 이번 경주 최시대 기수가 또 지난주부터 열심히 훈련을 했는데 좀 일찍 올라왔습니다. 이마필들이. 자 그래서 지난주부터 훈련을 했는데 7번 영천더비도 이번 경주는 뭐 충분히 입상 도전이 가능하겠고 자 사실 이번 경주는 2등급 마필이 4마리가 되겠고 나머지 마필들은 모두 3등급 4등급 말입니다. 그 가운데 1번 니케스트리드 2번 서울의 별 거기에 5번 교학상장은 3등급 말이고 28번 모네플라잉은 4등급 말이고 자 그렇다면 이번 경주 4번 OK 퀸은 또 인기도에 왜 밀리느냐 자 요게 직전 경주 1700m에서 널널하게 대마신으로 거리를 늘렸을 때는 용근이가 또 그냥 쉽게 물러날 마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 썬더모카신에서 아마 체격은 좀 적지만은 그래도 몸싸움에 강한 마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 최종 막권 전략은 저희 방송에서는 3번 블루플래그를 놓고 6번 쪽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자. 3번, 6번을 일단 기본 막권으로 때려놓고 자 안쪽 게이트에는 4번 OK 퀸이라든지 자 교학상장이 날 것이냐 영천더비가 날 것이냐 뭐 이런 마필들 뭐 7번, 5번까지도 한번 공략을 한다라면 구멍수는
좀 분산 배팅이 되겠지만은 일단 3번을 놓고 때리십시오. 3번을 놓고 6번을 놓고 때리는 게 아니라 3번 블루 플래그를 놓고 한번 때려보십시오. 훈련 상태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자 3번 블루 플래그를 축으로 6번 스페셜 스톰 뭐 저배당이지만 3번 6번 한 방 때려주시고 자 3번을 놓고 뭐 4번 5번 7번은 후공마권 잘 분산 배팅 해보시길 바라면서 10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10경주 1300m고요. 자 강 팀장의 마지막 끝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총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 야 이번 경주는 무조건 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빵빠레가 올릴 것 같은데 예. 자 이번 경주는 팔리는 마필들이 직전에 다 배당을 터뜨리고 들어와가지고 사실 믿어 못 믿어 마필들입니다. 그렇죠. 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강 의원님 뭐 너무도 좋은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번 경기는 고배당 확률이 굉장히 높고 난타전이 불가피한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심혈을 기울여 준비를 했고요. 저 역시 이번 경주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또 어깨도 무겁고요. 사실 조심스러운 면도 있어요. 너무 배당을 쫓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런데 워낙에 내용이 좋은 마필이 있기 때문에 배당으로 부담 없는 선에서 배당을 터뜨려 드린다면 그것이 정말 값진 선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 10경주 몰빵경만은 아닙니다. 소액으로 고배당을 노릴 수 있는 메인 승부처니까 철저히 배당 좋아하시는 분들은 서울 10경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왜 이번 경주를 강 팀장께서 현장 승부처로 공략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직전에 이번 올드 체이스를 주력 한 방으로 때렸던 막걸리입니다. 21.7배를. 자, 그런데 자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경주를 또 다시 한번 승부 경주로 공략을 하는데 그때 서울 홈즈의 올드 체이스를 주력으로 그때 당시 때려 먹었던 마필인데 자 그거보다 더 센 놈들이 나온 것 같은데 현장 승부처 10경주 자 배당 좋아하시는 분들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1위경마 11경주 자 이거 끝나면 부산으로 저 가야 됩니다 다. 자 고향 앞으로. 자 이번 경주는 1400m 2등급 경주가 되겠고 8번 파노라마 쇼가 부담 중량 2kg에 줄어든 반면 또 선행을 나가고 상대는 조금 강해졌지만 그래도 직전에 뛰는 거 보니까 뭐 직전에 제가 쌍승식으로 때렸는데 지난주에 문학조이가 그렇죠. 거의 한 10마신 차이로 이기고 이겼죠. 들어왔죠. 예. 근데 요번에 파노라마가 문학조이를 8마신으로 이겼으면 이거 어떻게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뭐 설명이 필요 없죠. 그렇죠? 이 정도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설명할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8번 파노라마 쇼는 정말로 스피드와 지구력을 겸비한 마필이니까 박병 기수가 이상한 말머리, 그러니까 이상한 말머리라는 게 이게 무리한 경주 전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괜히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리한 경주 전개만 하지 말고 결대로만 풀어간다면 분명히 이번에도 멋진 걸음을 멋진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쪽에 이번 페나코바 최근에 너무너무 아쉽죠. 자 이번 경주는 적정거리 1400에 최근에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 이번에는 다시 한번 김태훈이를 왜 태웠겠습니까? 직전에 10번 게이트에서 한 발이 부족했거든요. 추입으로. 자 이번에 안쪽 게이트에 2.2번 페나코바 반드시 노리셔야 되겠고 3번 러닝스톰이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의 외곽에서 추입력 생각보다 많이 뛰었습니다. 자 장추열 기수로 기승교체를 했는데 자 이번 주에 이동화 기수가 기승정지죠. 그래서 장추열인데 장추열 기수가 뭐 열심히 몰아내준다라면 오랜만에 20조 마필 맡길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자 5번 리드머니는 이번 경주 상당히 발이 빠릅니다. 문제는 편안하게 앞에 가야 버틸 수가 있지 여기 옆에서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은 앞말이라서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그래도 7월달에 일간 스포츠배 대상 경주에서 우승을 할 때의 걸음이라면 거리 직전 경주에도 또 안토니오 기수가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곱게 참고 탄다라면 임기현 기수 뭐 배당을 노려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4번 역전의 우승은 또 앞선이 무너져야 올라올 수 있는 추임력인데 이게 만약에 8번 파노라마 쇼 5번 리드머니 이런 마필들이 그냥 앞에 가서 버텨버리면 올라오다가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도 있는 마필은 바로 4번 역전의 우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래도 8번 파노라마 쇼를 놓고 자 저희 방송에서는 2번 페나코바의 한 방입니다. 자 8번 2번 주력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시길 바라겠고 3번과 5번 이 두 마리 마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면서 11경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저희가 추석 전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양쪽 어깨도 무겁고요. 왜냐? 이 조금 뭐 보너스라든지 이렇게 조금 돈이 생기신 분들이 또 좀 더 많은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경마장에 많이 오시는데 또 저희로 인해서
그게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면 다행이지만 그렇죠. 그거로 인해서 손해를 보게 끼쳐드린다라면 상당히 좀 예, 맞습니다. 추석 때 조금 불편한 그런 관계가 되고 마는데 좀 맞게 너무 무리한 베팅을 하시기보다는 적절하게 한번 맞추셔서 저희가 방송 추천드린 마필들 잘 참고하셔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강 팀장님께서도 이번 주에는 좀 어깨가 무겁죠, 우리가? 아우 사실 부담스러워요. 이게 참 이 추석 전 휴장 그다음에 또 구정. 구정. 아 정말 사실은 1년에 정말 악몽입니다. 사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해도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이 경마는 과정은 필요 없거든요. 그렇죠. 어쨌거나 결과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역시 그리고 또 많은 경마 팬이나 우리 회원 여러분들은 멋지게 한구라해서 시원하게 또 멋지게 추석을 쇠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실 겁니다. 그런데 욕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무리한 베팅하지 마시고 딱 추석 세실 돈 있잖아요. 그거는 보너스 중에서 딱 한 70% 정도 떼어놓고 한 30%만 딱 현장에 카드하고 지갑 다 놓고 제발 좀 특히나 1호 경마는 그렇게 현장에서 딱 잃어도 좋을 만큼 또 이겨도 좋을 만큼 그 정도만 갖고 현장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만큼 저희가 노파심에서 조금 행복한, 해피한 그렇죠. 추석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만큼 뭐 어떻게 저희가 또 경마를 안 할 수는 없죠. 그렇죠. 하지만 그 범위 내에서 즐길 수 있는 경마가 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미리 뭐 추석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추석 뜻깊고 가족과 아주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드시고 또 고향 가시는 분들은 교통 체증에 짜증 내지 마시고 또 안전운전 하셔서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돌아오는 추석 휴장 이후에 9월의 마지막 경마 주간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신 경마팬 여러분, 추석 잘 세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오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경마팬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